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와,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원UI 6.0 정식 버전이 드디어 업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원UI 6.0 베타 영상 올렸을 때도 많은 부분이 되게 개선이 되었고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정식 버전을 받아가지고 테스트해보니까요, 와, 베타 초기에 없었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막 지금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벌써 기분이 좋은데요, 이 영상에서 원래는 40개, 50개 이런 거 전부 다 쭉 설명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면 진짜 유용한 몇몇 부분들이 제대로 강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굵직굵직한 변화들 몇 가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기능 몇 가지랑, 그리고 꼭 이번 원UI 6.0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갤럭시 스마트폰 쓰신다면 누구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올릴 때 기준으로는 여기 있는 갤럭시 S 트윈3 유저분들만 이 원UI 6.0을 쓸 수 있긴 한데, 곧 다른 분들도 쓸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이 꼭 트윈3 유저뿐만 아니라 모든 갤럭시 유저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역시 이번 원UI 업데이트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퀵 패널이죠. 이 퀵 패널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베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 영상 못 본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원UI 6.0의 퀵 패널은 한 번 내렸을 때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더 내렸을 때, 요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전 버전이나 지금 버전이나 두 손가락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퀵 패널을 전체적으로 내릴 수 있긴 한데요,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라면 오른쪽 위를 이렇게 한 번만 내리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접힌 채로 내려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펼쳐진 채로 한 번에 내려온다는 점은 되게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졌을 때 기준으로 비교하게 되면 이렇게 편안하게 보기라든지 다크모드라든지 밝기가 이렇게 한 번에 뭉쳐져 있다는 것도 되게 편리하고요, 예전에는 다크모드 쓰려면 이렇게 다크모드를 또 찾아줘야 됐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찾아서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되는 거는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도 예전에는 좀 부자연스럽게 너무 빨리 급하게 내려온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부드럽게 촥 하고 내려오는 게 애니메이션 느낌도 전작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퀵 패널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뮤직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퀵 패널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고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 퀵 패널을 이렇게 펼치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화면에 앨범 아트가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게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음악을 재생하고 있으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약간 물결 무늬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죠. 이게 이제 커버 아트가 초록색이니까 이렇게 초록색 물결이 나오는 거고, 배경 색상이 이렇게 분홍색 느낌 난다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 물결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쁘네요. 그리고 이게 퀵 패널에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확실히 이번 원UI 6.0은 이런 좀 감성적인 부분과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두 손 터치 기능이에요. 전 이 두 손 터치 기능이 이번 원UI 6.0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능 설명드리기 전에 원UI 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꿀팁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앱을 하나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앱 아이콘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보통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원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길게 눌러가지고 홈화면에 추가 요걸 누를 겁니다. 근데 이거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홈화면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아이콘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또 원래 홈화면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눌러가지고 옆으로 옮기고 또 옆으로 옮기고 요렇게 하잖아요. 이거 완전 귀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지금 홈화면에 놓고 싶은 앱이 있으면 이 앱을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바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유용한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원UI 6.0의 신기능은 아닌데요, 원UI 6.0 신기능 중에 핵심이 두 손가락 터치, 두 손 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요, 옆에 있는 앱을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동동 떠다니는 상태로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아이콘을 옮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가지고 동동 떠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터치가 아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된다는 게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두 손 터치, 두 손가락 터치 이런 게 아니라 새로 이름을 하나 붙일 거예요. 바로 이제 길게 눌러가지고 살짝 밀었다가 멀티 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걸 롱프레스 멀티 터치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게 무슨 대단한 기능이라고 이런 거에 이름까지 따로 붙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이 단순히 홈 화면에서만 되면 대단한 기능이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갤러리, 노트 앱, 인터넷, 캘린더 이런 앱에서 다 쓸 수 있다면 이거는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이 스마트폰의 좁은 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기능의 일부는 Z 폴드 시리즈와 같이 원UI 5.1.1에 미리 적용된 기능이기도 한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갤러리하고 삼성노트를 예로 들어서 이 롱프레스 멀티터치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 들어간 다음에 사진을 하나 눌러볼게요. 이 사진을 롱프레스 길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 왼손으로 홈으로 간 다음에 삼성노트로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롱프레스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동동 떠다니게 만든 다음에 다른 앨범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눌러가지고 길게 눌러가지고 동동 떠다니게 만든 다음에 홈으로 가서 삼성노트로 간 다음에 새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여넣기 이런 것도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눌렀어요. 이 사진에서 여기 있는 강아지를 길게 롱프레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강아지를 따로 눕기를 딴다 그러죠. 배경화면과 이렇게 분리를 해냅니다. 또 이렇게 동동 떠다닌 상태에서 삼성노트로 간 다음에 새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강아지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노트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또 동동 떠다니게 만들고 홈으로 간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를 띄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셔도 롱프레스 멀티터치가 그렇게 유용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하고 삼성노트랑 한번 연동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웹브라우저 삼성 브라우저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원하는 아이콘이나 그림,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이렇게 길게 누르면 또 이렇게 동동 떠다니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노트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끌고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거를 길게 누른 다음에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동동 떠다니게 만들고 다시 노트로 간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또 뭐가 되겠어요? 바로 내가 삼성노트에서 다이어리 같은 걸 쓴다면 거기에 넣을 아이콘 같은 경우를 끌어가지고 바로바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콘 사이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플래티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아이콘들이나 스티커를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스티커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티커를 또 길게 눌러가지고 살짝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떠다니게 만들고 다시 삼성노트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다. 내가 다이어리를 쓴다 그러면 이런 스티커 내가 이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편리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분할화면 기능을 이용해서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복잡하게 그런 분할화면 이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편해졌습니다. 진짜 이거는 박수 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롱프레스 멀티터치는 삼성 캘린더에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구글 캘린더가 됐든 비즈니스 캘린더가 됐든 스마트폰에서는 삼성 캘린더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캘린더 다 말고 삼성 캘린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캘린더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샘플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샘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샘플 일정을 날짜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이 일정 어떻게 옮겼는지 아세요? 이 상태에서 누른 다음에 일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옮겨줬어야 됐죠. 귀찮거든요. 일정이 많이 바뀌는 분들은 이거 일일이 바꾸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거 포기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먼저 일정 보는 방식을 이렇게 바 타입으로 바꿔주고 여기 있는 일정을 길게 누른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일정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양손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길게 누르고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와 진짜 찢었다 이거는. 참고로 앞에 설명드린 두 손 터치 기능은 원UI 5.1.1 버전에서도 일부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 캘린더에 쓸 수 있는 이 기능은 오직 원UI 6.0의 전용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번 원UI 업데이트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과 파일을 공유할 때 디자인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건데요. 갤러리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사진이 뭐 1000장, 2000장 되는데 거기에서 사진 20장 정도를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뭐 요렇게 몇 개를 찍어가지고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진들이 선택되었는지 보내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사진 선택해도 보내기 전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딱히 안 떴거든요. 그냥 항목 5개 뭐 요 정도만 떴어요. 눌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져가지고 이제 보내기 전에 좀 잘못된 사진이 가는 걸 미리 한번 볼 수 있겠다. 이것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거 외에는 사실 파일 보낼 때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파일 보낼 때 정말 이건 기존의 원UI도 되는 꿀팁인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꿀팁이 있는데 이거 정말 유용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보통 딴 사람들한테 사진이나 파일을 보낼 때 우리 보통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이 갤럭시면 퀵쉐어를 이용하실 텐데 퀵쉐어 진짜 많이 써보신 분들은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보낼 때 상대방 기기를 못 찾아가지고 불편한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퀵쉐어 버튼을 눌러서 보면 주변에 있는 제 갤럭시 탭이나 다른 걸 찾는데 이 폰을 이제 못 찾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서 메뉴를 내린 다음에 퀵쉐어에 들어가게 되면 저장된 연락처만 찾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바꿔줘야 전화번호가 저장 안 돼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매번 퀵쉐어로 보낼 때마다 이런 거 체크하기 귀찮잖아요. 특히 제가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이 10사람들한테 다 파일을 보낼 때 이걸 일일이 하고 있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가 파일 공유하고 싶은 걸 선택한 다음에 공유 누른 다음에 퀵쉐어로 눌러요. 그 다음에 QR코드로 공유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QR코드가 생성되는데 이제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앱으로 이렇게 찍기만 하면 팝업이 뜨고 바로 이걸 누르면 파일을 여기에서 여기로 보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도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QR코드 기능으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파일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진짜 거의 없을 건데 이거 제가 발견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똑같이 QR코드로 공유가 떠 있는 상태에서요, 아이폰에 있는 순정 카메라 앱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QR코드를 한번 스캔해 볼게요. 그럼 QR코드가 이렇게 스캔이 돼가지고 바로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끔씩요, 아주 가끔씩 여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QR코드가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QR코드 스캔을 못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밑에 있는 텍스트 부분에 이렇게 십자가를 맞추게 되면 텍스트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텍스트 인식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텍스트를 이렇게 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유를 눌러가지고 제가 원하는 브라우저로 이렇게 띄우게 되면 그 파일을 열게 되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진짜 편하지 않나요? 이제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보낼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파일을 보낼 때는 뭐 비슷한 기능 없나요? 아유, 어림없죠. 애플이 어떤 기업인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원 UI 6에서 정말 인상 깊은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지난 베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걸 좀 더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바로가기 기능이에요. 이거는요, 홈 화면에서 길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위젯 누르고 올린 다음에 카메라 찾아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추가해도 되는데 그냥 밑에 있는 카메라 버튼 길게 누르시면 카메라에 관련된 위젯을 이렇게 바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스텀 카메라를 추가하시면 편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새로운 위젯이 하나 생성될 텐데 이제 그 위젯을 누르면 전면 모드든 후면 모드든 원하는 카메라에 원하는 모드로 카메라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실행되고 나서 찍은 사진들은 제가 원하는 앨범에 이렇게 저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젯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만들어 가지고 되게 여러 개 이렇게 예쁘게 배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좋은 게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카메라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위젯으로 추가를 누르고 뭐 셀카라고 해볼게요. 이걸 길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에 엎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가면서 홈 화면에서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길게 누르면은 더 작게 만들어가지고 크기를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거.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기능입니다. 특히 뭐 셀카가 됐든 음식 사진이 됐든 인물 사진이 됐든 풍경 사진이 됐든 종류별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냥 기본 카메라 폴더에 저장되면 나중에 관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찍을 때부터 어떤 카메라로 찍을 건지 터치 한 번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카메라를 띄워서 따로따로 저장되게 만들면 사진 관리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거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원 UI 6.0 정식 버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사실 만족스러운 부분은 더 많긴 한데 뭐 새로 추가된 기능이 100개다 이러면 50개, 100개 다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몇 개 설명드리고 기존에 있었던 폰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UI 6.0은 아직 정식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버그가 있을지 아직 예상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신기능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고 좀 얼리어 데트고 그러시면 업데이트 하신 것도 괜찮은데 괜찮으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버그가 좀 잡히고 나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